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북한의 핫 이슈는 물론 따끈따끈한 북한 내부 소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나우북. 27년차 북한통 이영종 소장님과 똑소리 나는 마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마크, 이번 주 북한의 핫 이슈 공개해줘. 바이든 단계적 비핵화 만남 여지 줬다. 북한의 선택은?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네.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이든 후보가 언급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막 자세히 좀 알려줘. 지난 22일 있었던 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외교 안보 이슈로 북핵 문제 관련 토론 중 진행자가 북한과 만날 생각 있냐는 질문을 하자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만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한가요? 네, 마지막 TV 토론이었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쏠렸는데 한 3분 50초 정도 두 후보가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핵 문제가 핵심이었겠죠. 근데 사실 바이든 후보 하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던 것 같은데 네. 바이든 후보의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요? 막판에 가면서 네. 본인이 좀 강한 면도 보여야 되고 좀 부드러운 면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데서 핵능력을 조금 축소하면 내가 만나도 볼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된 네. 2018년 결국 그때 완전한 비핵화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의 입장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나왔던 나 영변 정도만 좀 이렇게 축소할 텐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 네. 뭔가 절친? 뭐 이런 걸 자랑했었는데 그 대신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조금 심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네. 그렇다면 어떤 외교적인 노선을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과거에 이제 연말 이때쯤 접어들면 한 해 외교 이런 거 결산하고 뭐 크리스마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또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미국도 대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네. 상황. 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도 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 그래도 뭔가 정책을 다시 리뷰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네. 북한도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안쪽 상황이 뭐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수선하죠. 내년 1월에 열겠다는 8차 당대회 네. 그때까지는 아마 북한이나 미국이 뭐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좀 남북 관계 이런 부분 쪽으로 김정은이 먼저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는 뭐 남쪽 인민들 뭐 네. 주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남북 관계를 새해 들어서 조금 어떻게 풀어가면서 잘 좀 해보자. 북미 관계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10월 10일 날 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 씨.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북한이 신형 미사일 쏠 거다 말 거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결국 안 쐈어요. 쏘진 않았고 공개는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화성 16형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잖아요. 그러네요. 시험 발사도 안 네.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이후에 포석을 위한 어떤 좀 카드를 아껴두는 거랄까?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소장님,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 잘못 예측하면 이거 폭망하는 그런 질문이고 실제로 계속 이런 짤이 경우에는 돌아다닐 수도 이제 있어요. 안 하는 그런 네. 건데 저는 트럼프 쪽에다가 한 표를 걸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엇보다도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 돈 많이 뿌렸고요. 그 다음에 아버니. 또 중요하죠. 그동안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아마 4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건데 미정 씨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저는 사실
아, 저도 트러플가 당선될 것 같긴 합니다. 아, 우리는 뭐 오해는 안 하셔야 될 게 우리는 아무런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없어요, 저희 없어요. 유권자가 아닙니다. 표가 없어요, 없기 없어요, 때문에. 없어요. 없어요. 저희 문재인 정부 네. 사랑하고요. 결과는 다음 주에 또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막 다음 소식 전해줘. 북한 올 가을 패션은 핑크가 대세. 오, 핑크? 오, 신기한 게 올가을 네. 전 세계에서 유행할 컬러로 핑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에 발맞춰서 북한도 핑크가 유행이다? 아, 내용도 궁금해지는데요. 마크, 알려줘. 북한의 국영 매체 조선중앙TV에 10월 1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오! 을밀대. 네. 아, 옷가게인 것 같은데요. 네, 교복 전시장, 피복 전시장, 뭐 을밀대 피복 전시장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근데 일단 진짜 핑크가 많긴 많네. 어머! 네. 다 핑크인데요. 영상을 보니까 진짜 북한 역시 핑크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은데 이거 권장사항인가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사실 북한이 사회주의적인 네. 어떤 양식, 패션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인민복 아니면 군복을 염색해서 입거나 그쵸. 작업복 이런 것들을 입는 것도 좀 칙칙하죠. 아, 그렇죠. 특히 이제 군중 집회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랬는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중앙TV 화면 네. 보니까 심지어 남자들한테도 양복을 이제 좀 밝은 색깔로 입어라. 오. 그래가지고 뭐 미색 뭐 이런 저희도 부담스러운데 소화하기 그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오히려 좀 옷을 남루하게 입거나 좀 칙칙하게 입거나 이러면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처벌은 아니고요. 네. 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제 의상도 뭐 이렇게 뭐 꽃핑크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약간 분홍 계열로 입어봤는데 막 너는 핑크색 좋아하니? 이정아, 오빠에게 핑크는 블랙핑크뿐이다. 아, Forever Blackpink.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제니는 널 몰라. 블랙핑크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 북한 사람들이 핑크색을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진짜 맞긴 맞아? 북한 핑크색 검색 결과 북한의 유명 앵커 리춘희 아나운서는 오, 분홍색 저고리를 즐겨 입어 오. 올드핑크 레이디라는 애칭을 갖고 네. 있고 틱톡에 공개된 북한 아가씨들도 분홍 마스크를 썼으며 2018년 국제탁구대회 참석한 북한 대표들도 분홍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이 핑크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진짜 북한 주민들이 핑크색 뭐 좋아하나요? 많이 입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핑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네. 어디서 연원됐을까? 북한이 왜 이거 좋아할까? 사실은 진달래색 거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진달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선호 이런 것 때문에 한때는 북한 국화가 진달래다. 원래는 목란인데 그렇게 막 잘못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마크가 얘기했듯이 이춘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항상 올드 핑크 레이디예요. 분홍색, 찐 분홍색 네. 입고 나오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 패션에 지금 화면으로 뭐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이 포장마차도 핫핑크, 네, 야외 매대. 분홍이더라고요. 맞아요. 야외 매대 물건 파는 이런 데를 네. 흰색, 과거에는 흰색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핑크. 정말 한 몇백 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이게 밝은 핑크로 네. 해가지고 하는데 평양에 가서 보면 와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럴 정도로 색에 대한 변화, 혁명 그러네요. 이런 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 이미지 이런 거를 구축하고 그렇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텔 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시가지나 뉴타운 이런 거 건설한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좀 밝은 색깔로 칠해서 대외적인 선전 효과,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좀 야 평양이 밝아졌다 이런 이미지. 여러 가지 그 노리는 것들이 있겠지만 주민들 사실 좀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뭐 밝은 색깔들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조금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따끈따끈한 북한 핫 이슈를 전하는 나우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단박톡에서 흥미진진한 북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자, 이번 순서는 좀 더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북한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민성 씨, 네. 남북 보건 또 의료 협력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시작부터 어려운 질문으로 팍 들어오시는데 고민을 해보자. 선배님 저 이거 노래로 대답해도 될까요? 노래? 괜찮아요. 좋아요. 노래. 잠시만요. 감정 좀 잡고. 아,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그래 아프지 말고. 이제부터 노래는 부르지 않기로 해요, 우리. 네. 그래서 제가 MC 하잖아요. 가수 안 하고 MC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양화대교. 양화대교. 택시 드라이버. 근데 갑자기 왜 이 네. 노래가 나오나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랑 비슷해서 그랬어요. 뭐요? 건강을 잃는 거면은 다 잃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고 이념이고 다 제껴두고 서로 아프지는 말자. 이거죠. 아프지 말자. 그렇죠. 아프지 말자. 일단 몸이 건강해야 경제든 평화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설득됐어요. 노래 잘 골랐네요. 그래서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나라 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또 다른 전염병이죠. 바로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알아보고 동시에 남북 보건 또 의료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 단박톡 MC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북한 출신의 전문가분을 또 만나는 날이 와요. 와, 진짜로 또 오늘 네. 반갑다는 의미로 어떻게 그래요? 한번 가능할까요? 사랑해요. 나도 은근슬쩍. 근데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북한에 계실 때 축산공무원으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북한의 평안남도, 네. 평안남도라는 지역에서 농촌을 지도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 비슷한. 그래서 농촌경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협동농장들에 대한 뭐 이제 그 벼농사, 뭐 옥수수 농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축산, 그 중에 축산에서도 또 수의 방역을 네. 이제 담당해서 일을 이제 했습니다. 한 10년 남아 했죠.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물 전염병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텐데 이런 동물 전염병 사례가 좀 자주 발생하곤 하나요? 네, 그렇죠. 북한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기구에 보고했던 게 이제 5월 달에 보고를 했고 보고는 이제 1회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각종 뭐 가축 전염병이 많습니다. 뭐 구제역도 있고 우역, 그다음에 뭐 개페스트, 그다음에 뭐 미친개병, 가짜 미친개병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뭐 아마 전염성 질병만 한 340종 정도, 한 34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도 얼마 전에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거든요. 강원도는 이제 그래서 완전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걸리고 아마 그 농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10km 안에는 이제 원래 방역 규정상 얘네 다 이제 그 살처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km 안에서 지금 강원도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1,500마리, 한 1,500두 정도를 이제 폐사시킬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까지는 초기 진압을 잘해가지고 지금은 저 괜찮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살짝 창피하긴 한데 왜요? 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돼지가 걸리는 감기 같은 건가? 아니면은 그 병에 걸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잘 몰랐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서운 거는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돼지가. 이거 굉장히 이제 위험한 병인데 이게
지금 세상에 알려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몽고메리라는 그런 이제 학자가 네. 아프리카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돼지들이 죽는 걸 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하던 게 유럽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간 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게 위험한 거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생활력이 강해요. 네, 바이러스가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보통 냉장 기관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살고요. 아, 그래요? 예, 상온에서는 한 뭐 몇 년 정도 이제 사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이제 이걸 이제 방역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얘가 아직 백신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돼지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 정도면. 그래야 되나? 그렇죠. 소장님, 네.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하게 확산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 항정살 뭐 등등등 버릴 게 없는 돼지잖아요. 아, 그렇죠. 이 고기값이 많이 오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 영향도 있고 간접적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개체수가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시장에 이제 고기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간접 현상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하면 찜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찜찜하면 얘네가 그렇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소비를 거군요. 안 해요. 소비 안 하고 그냥 덜 앉아서 닭고기 먹지, 뭐 네. 소고기 먹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또 피해를 입어요. 아, 이래저래 우리 돼지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데 돼지열병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쳤는데 사실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또다시 발병을 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방역을 한 것 같은데 재발이 자꾸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게 이제 그 동물들한테는 이제 국경이 없어요. 이제 국경이 사람한테는 국경이 있지만 동물들한테는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여건도 없어요. 뭐 약간 뭐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개체가 멧돼지인데 멧돼지들이 뭐 북에서 살던 남에서 살던 강원도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만 열심히 방역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발병했던 게 남쪽으로 더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연선 쪽에서는 계속 발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 깜짝 놀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과연 어떤 영상인지 자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아니, 저게 지금 멧돼지예요. 멧돼지예요? 네, 우리 뭐 이제 조그만 하천이 아니라 바다에서 저 짧은 다리가 저렇게 헤엄을 잘합니다. 저 박태환 저리 가라요. 바다를 정말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멧돼지라니. 이게 물개인지 돼지인지 알아볼 수 없어요. 아니, 여기서 네? 어떻게 보면 저 고래인 줄 알았어요. 헤엄을 잘 치고요. 사람보다도 헤엄을 더 잘 치고. 어머, 언제 생각해보면 멧돼지 몸매가 약간 통나무 같기도 해가지고 물에 잘 예, 뛰기도 이게 하고요. 이제 배가 좀 뚱뚱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부력이라고 하죠. 네. 이제 띄워주는 힘이 어머. 저 보세요. 와, 진짜로. 잘하네. 저 정도면은 5대양 다둘 각오로 지금. 잘해. 어대양까지는 몰라도 남북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그러네요. 아, 정말 사람은 남북을 오갈 수 없지만 네. 동물들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이러스를 머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네요. 예. 근데 뭐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게 맞다면 북한도 상황이 꽤 심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는 새끼 돼지 씨가 말랐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면서 이제 모던이라고 하죠.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가 다 죽었어요. 장마당에서 실질적으로 새끼 돼지 구경하기 힘들다고요.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는 자던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자던 자체에 공급이 없어서 장마당에서 안 하고 새끼 돼지를 하는 그 집 목장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줄을 서서 이제 그 자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돼지 한 마리 한 100kg 정도 키워서 이제 내면 1년에 한 쌀을 한 300kg 내지 400kg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3인 내지 4인 가정
일년 식량 해결하는 네. 효자 품목이에요, 돼지가. 그래서 이제 돼지 새끼에 대한 그 수요가 높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토착화 돼서 이제 오미 돼지가 줄어드는 바람에 자돈 구입 경쟁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난해는 물론이고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때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 방역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어째 좀 없습니다.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도 이제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북한에다가 소독약도 보내주겠다. 뭐 네. 그다음에 같이 방역을 하자, 공동 방역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하죠. 예, 그 답이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럴지. 그럴까? 우리의 방역 협력 제안에 북한이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자체적으로 방역 작업을 너무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뭐 조금 들기도 해요. 북한에서 실제로 축산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전문가시니까 현재 북한의 축산업 방역 실태 진짜 괜찮나요? 방역을 자체적으로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공무원을 하면서 했는데 그 제대로 된 소독약도 없거든요. 이제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나만 놓고 봐도 얘는 이제 백신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차단 방역하고 소독하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단은 이전에는 잘했어요. 90년대 이전에는 차단을 잘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그 차단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진짜 여기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차 가지고 소독약 이게 뿌리는 거 네. 처음 봤어요. 방구차. 제가 이제 네. 방역 일꾼이긴 하지만 네. 그 소독약 이제 뿌리면 다니는 차는 여기 와서 처음 구경했어요. 그럼 그냥 사람이 일일이 하나요? 예. 북한에는 그것도 시설이나 설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은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셋째도 방역이다. 네. 축산에서 방역은 생명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이 되어 있는데 현실과는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돈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 하니까 차단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방역복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꾸죠. 아이고.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진짜로 이 남북 방역 협력 이거 완전 필요한 거네요. 그러네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번 확산되면은 농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가구 경제까지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돼지열병, 이 남북 방역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태를 확 줄일 수 있지 않나요? 협력이 이제 협력만이 살 길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반도 지역을 들어오는 건 이제 중국 쪽이고 러시아 쪽인데 네. 압록강하고 두만강 국경에서 먼저 이제 방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방역을 해가지고 이 공동 방역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사이가 엄청난 이제 멧돼지들이 여기서 서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공동 관리를 해야 돼요. 이자처럼 소독약이라든가 약품 뭐 이런 것들, 방역 설비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같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사실 뭐 협력이 되면 북한도 우리처럼 확실하게 이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돼지열병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직후에도 우리 정부가 꾸준히 북한에 남북보건 의료 협력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뭐 영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북한도 뭐 이제 뭐 자력갱생도 하고 광고분투도 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노래하셨지만 뭐 행복하자. 뭐 아프지 말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문제에서는 사실 남북한이 뭐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지만 남북한이 땅도 연결되어 있고 지하수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 조건에서 북한에서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해서 뭐 임진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병원균이 내려오면 한반도 전체가 이제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북을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보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 그거 안 받겠다는데 굳이 그걸 왜 협력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은 그렇죠. 그쪽의 복원이 잘 돼야 우리도 다 붙어 있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밀당을 자제해야 되는데 아하. 너무 밀어내기만 해요. 좋네요. 네. 네, 우리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축산 방역 협력 또 남북 보건 의료 협력을 추진하는 게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 보건 협력이 확실하게 네. 남북 관계를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우선적인 대책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건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남북의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건 협력을 이제 임하는 게 중요하지. 보건 협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해서 어떤 성과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실 협력이 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네. 우문현답의 어떤 장입니다. 자꾸만 이런 질문을 드려서 또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 또 방역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북한에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지, 북한은 또 어떤 태도로 대처를 해야 될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는 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았지만 얘네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이제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네 이제 약 없으니까 사독약 주겠다.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약이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 약을 만들 수 있도록끔 제발로 약을 만들어서 제발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끔 이제 해주는 거. 뭐 이러기 위해서는 학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만남의 장을 사실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제도적 마련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의 협력에 있어서 공식적인 협력과 비공식적인 협력, 뭐 원래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좋은 이제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두기도 1단계로 떨어졌는데 남북 관계도 조금씩 좁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씻고 노래를 불러놓고서 잊어요. 사실 내심 속으로는 좀 보건 협력을 해야 비핵화도 어떻게 좀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어떤 그렇게 장치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남과 북을 나눌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작은 것부터 함께 협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우리 그럼요. 아프지 말고 봤죠? 대견하고서 딱 아프지 말고 점술가. 행복하자. 행복하자.